67세의 한미정은 설날 아침 일찍 딸 지수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떡국 재료가 든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비닐 천막과 공사 자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모델링이 한창이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지수가 현관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은 뜯겨 있었고 천장에는 전선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공사비 대부분을 그녀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미정은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확한 기록과 공정한 절차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딸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미정은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독서 모임에 나가고 가끔 친구들과 산책을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일상이었습니다. 딸 지수는 결혼 5년 차였습니다. 사위 도윤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의가 바르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미정은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말투가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지수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미정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정과 나물이 가득했습니다. 지수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도윤이 소주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요즘 공사 일정 때문에 좀 바빠서요. 그래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미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지원받는 입장에서 이러는 거 좀 민망합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젓가락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표정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받는 입장?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미정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옆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미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명절 분위기로 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지원받는 입장.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조건 없이 주었던 돈.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었던 마음. 그것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정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은행 계좌 내역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리모델링 보조금 계좌에는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항목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외식비, 의류, 차량 관련 비용, 공사와 관련 없는 지출들이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감정이 끓어오르려 할 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교사 시절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감정보다 기록이 먼저라는 것, 추측보다 확인이 우선이라는 것. 그녀는 화면을 캡처하고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미정은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언가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조용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 도움을 준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미정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확인, 기록, 절차. 그녀의 방식대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명절의 식탁에서 생긴 작은 금. 그것은 이제 미정의 삶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설날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정리한 자료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나가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정리한 엑셀 파일이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한 줄 한 줄 다시 확인했습니다. 9월 15일 외식비 42만 원. 10월 3일 골프 의류 28만 원. 10월 28일 차량 렌트 연장 55만 원. 공사와 무관한 항목들이었습니다. 미정은 항목별로 색깔을 달리해 표시했습니다. 빨간색은 확인 필요, 노란색은 설명 요청.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확인부터 하자. 감정은 나중에. 오전 9시 미정은 은행 지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선아 대리님 계신가요? 박선아는 미정이 계좌를 개설할 때부터 담당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꼼꼼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은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아 씨.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네. 오후 2시는 어떠세요? 미정은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를 켜서 정리한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10장이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엄마, 어제는 미안했어요. 도윤이가 좀 피곤해서. 괜찮아. 너도 힘들지? 엄마, 공사비 계좌에서 좀 더 쓸 수 있을까요? 자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오늘 은행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계좌 정리 좀 하려고. 네.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야. 그냥 정리.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은 미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확히 해야 할 때였습니다. 은행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박선아가 자료를 받아들고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이 항목들은 공사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확인하려고요. 박선아는 컴퓨터를 두드리며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조회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사위분 명의로 결제됐네요. 선생님께서 승인하신 건가요? 아니요. 난 몰랐어요. 그럼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공동 계좌라 해도 목적 외 사용은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계좌를 일시 동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항목별로 정확히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만 가족 간 일이니까 먼저 대화를 해보시는 게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 절차부터 밟아주세요. 박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정은 침착하게 서명을 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 미정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카드가 안 돼요. 무슨 일이에요? 미정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은행에서 나와 근처 법률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노은경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상담실은 깔끔했습니다. 벽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노은경은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미정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은경은 천천히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족 간 금전 지원도 기록으로 남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네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목적을 명시하고 지원했다면 목적 외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 간 일이라 법적 대응은 신중해야 해요. 은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생각엔 먼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증거는 확보하셨으니까 이제는 당사자들과 명확히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요? 공식적인 자리를 만드세요. 은행 상담실이든 중립적인 공간이든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게 하려면 제3자가 있는 게 좋아요. 미정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은경이 미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경계가 없으면 결국 모두가 다쳐요.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 말에 미정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저녁 8시 미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장모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카드가 안 되고 공사 일정이 다 밀리는데요.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 씨, 토요일 오전 10시에 은행으로 오세요. 지수도 함께요. 무슨 소리세요? 지금 당장 풀어주셔야. 토요일 10시. 은행 상담실에서 보죠. 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그녀는 절차와 증거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은 느렸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틀리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미정은 노트북을 열고 토요일에 할 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이 아닌 확인, 공격이 아닌 정리. 그녀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미정은 지수의 집 앞에 섰습니다. 공사 현장을 확인하러 온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현장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망치 소리도 드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문에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사 일시 중단 마이너스 발주자 요청. 미정은 스티커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의 결과였습니다. 계좌 동결은 단순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드는 선언이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수야.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미정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사는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장은 뜯겨 있고 바닥재는 반만 깔려 있었습니다. 먼지가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지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미정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도윤이는 회사 갔어요. 요즘 집에 일찍 안 와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토요일에 꼭 가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제대로 정리해야 해. 도윤이가 화났어요. 자기 자존심 상한대요. 미정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결혼 5년 딸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지수야. 넌 어떻게 생각해? 뭐려? 계좌 안 해요. 너도 봤잖아.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준 돈, 나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도윤이가 회사에서 힘들어해서요. 스트레스 풀려고 쓴다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미정은 한숨을 참았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그건 변명이 안 돼. 알아요. 근데 엄마, 이러면 이혼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미정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두려워하는 것은 남편의 화가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10시 미정이 집에 돌아온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배경에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이 뭘 안다고 이걸 멈춰. 이러다 일정 다 밀린다고. 위약금은 누가 내?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귀에서 떼었습니다. 지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지금. 바꿔봐. 네, 전화 도윤이한테 바꿔. 잠시 후 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장모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토요일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요? 그냥 계좌 풀어주시면 되잖아요. 미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내가 준 돈이 어디 쓰였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확인. 의심하신다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정리예요. 토요일 10시. 은행에서 봐요. 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미정은 박선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사위분께서 오셔서 항의하셨어요. 계좌를 당장 풀어달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규정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시면서 가셨어요. 미정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10시에 다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혹시 입회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노은경 변호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준비는 잘 되셨어요? 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건 아닐까요? 왜요? 딸이 힘들어해요. 이혼까지 간다고. 은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관계가 무너지는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신뢰가 깨져서예요.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두려우신 거죠?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경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때로는 단단해져야 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전화를 끄는 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미정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수의 창백한 얼굴, 도윤의 거친 목소리, 멈춰선 공사 현장.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내일 할 말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비난하지 않기, 사실만 확인하기, 해결책 함께 찾기. 미정은 펜을 내려놓고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종교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가다듬는 방법이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랑비였습니다. 미정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감겼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교단에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칠판에 글씨를 썼습니다. 정직, 용기, 사랑, 세 단어였습니다. 그녀가 평생 가르쳐온 가치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증명할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미정은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리한 자료가 든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제 비가 갠 뒤라 맑았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선아가 상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네. 준비는 다 됐어요? 네. 회의실 예약해뒀어요. 프로젝터도 준비했고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고마워요. 선아 씨. 천만에요. 제가 할 일인걸요. 9시 50분 지수와 도윤이 도착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요. 미정이 먼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벽, 긴 테이블, 4개의 의자. 박선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계좌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비난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정리하려는 거예요. 도윤이 팔짱을 꼈습니다. 지수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선아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총 지출 내역입니다. 공사 관련 항목은 파란색, 기타 항목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9월 15일 외식비 42만 원, 9월 28일 의류 구매 28만 원, 10월 12일 골프장 이용 35만 원, 10월 28일 차량 렌트 55만 원, 11월 5일 전자제품 48만 원, 빨간색 항목들이었습니다. 공사와 무관한 지출이었습니다. 총 208만 원이네요. 박선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미정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롭지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설명 좀 해줄래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서 내 돈을 썼어요? 변명 안 할게요. 잘못했습니다. 지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몰랐어요. 아니, 알았는데도 모른 척 했어요. 미안해.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지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인데, 우리가.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돼.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6개월이면, 아니, 3개월 안에 꼭 갚겠습니다. 박선아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상환 계획서를 작성하시죠. 매달 얼마씩, 언제까지 갚을지 명확히 해야 해요. 도윤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사는 계속해야죠. 하지만 이제는 규칙을 만들어요. 규칙이요? 첫째, 공사비는 항목별로 증빙해요. 둘째, 매주 지출 내역을 공유해요. 셋째, 목적 외 사용은 절대 안 돼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 미정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사에서 힘들면 얘기해요. 숨기지 말고. 지수한테도, 나한테도. 도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대로. 박선아가 계좌 동결 해제 서류를 건넸습니다. 미정이 서명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쓸 수 있어요. 잘 부탁해요. 네, 장모님. 상담실 문을 나서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세 사람은 은행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수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어요?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침착한 게 아니야. 그냥 방법을 선택한 거지. 방법이요? 감정으로 부딪히면 다 망가져. 그래서 절차를 밟은 거야. 기록하고, 확인하고, 대화하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천천히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이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저 담배 좀 피우고 올게요. 담배 끊어요. 네, 건강 안 좋아요. 스트레스는 다른 방법으로 푸세요. 도윤은 당황했지만 곧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할게요. 그가 멀어지자 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화 안 나요? 진짜로? 낫지. 많이. 그럼 왜 안 내세요? 미정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를 내면 관계가 끊어져. 난 너희를 버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 이제 괜찮아. 엄마, 사랑해. 나도.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조용한 화해의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미정 앞에 섰습니다. 장모님, 앞으로 잘할게요. 약속드립니다.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네. 꼭 지키겠습니다. 미정은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사 잘 마무리해요. 다음 주에 또 볼게.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너희는 집 가서 쉬어. 미정은 손을 흔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수와 도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투명성, 그것이 불편하지만 관계를 다시 세우는 첫 기반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따뜻한 봄날처럼 환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그렇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회복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3월 중순, 미정은 다시 지수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망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사가 재개된 지 2달째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웃으며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집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벽은 깨끗하게 마감되었고 바닥재는 온기가 느껴지는 원목이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은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예쁘네. 엄마 덕분이에요. 지수가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회사 갔어요. 요즘 일찍 나가고 일찍 와요. 많이 달라졌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지수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보였습니다. 벌써 3달째예요. 도윤이가 야근 수당이랑 상여금 다 넣었어요. 그래.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근데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나서부터요. 미정은 통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상담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 스트레스 관리 상담이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래요. 매주 가요. 잘했네. 저도 같이 가요. 부부 상담도 받고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의 불안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일찍 왔네요. 오늘은 일찍 끝냈어요. 이거 받으세요. 도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미정은 받아들었습니다. 카네이션이었습니다. 뭐 하러? 감사해서요. 장모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이렇게 못 됐을 거예요. 도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미정은 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지수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일주일 뒤 공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미정은 준공 확인을 위해 다시 방문했습니다. 집은 완전히 새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은 넓고 밝았습니다. 부엌은 깨끗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작은 방은 서재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지수가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책장에는 미정이 좋아하는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 방이에요. 오실 때마다 여기서 쉬세요. 미정은 책장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자리예요.
여기. 지수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엄마 자리 여기 있어. 그동안 미안했고 고마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혀있던 이해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 미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버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가족 속에서 스스로 작아져 있었습니다. 도와주면서도 눈치를 봤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와주되 경계를 지키는 것,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투명하되 따뜻한 것. 그녀는 그것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배워야 할 삶의 기술임을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에게서 온 사진이었습니다. 서재에 놓인 액자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래에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밥 먹으러 와요. 도윤이가 요리 배우고 있대요. 미정는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갈게. 버스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지수가 쓴 쪽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엄마 자리 여기 있어. 그 자리,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이제 되찾았습니다. 억지로 채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비난으로 얻은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투명함과 용기로 다시 세운 자리였습니다. 미정은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길었습니다. 67년을 살았지만 아직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하나 배웠습니다. 관계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것. 경계는 벽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차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리기 전 한 번 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은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잃어버렸던 자리, 이제는 다시 단단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하나 둘 날렸습니다. 미정은 손을 펼쳐 꽃잎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도 그녀의 가족에게도 이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단단하고 투명하고 따뜻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자리를 되찾았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었다. 다시 찾는데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가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랑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울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미정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자리에서 단단히